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저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분들의 자산 관리와 노후 재무 상담을 돕고 있는 윤정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또 복지관 상담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을 어떻게 써야 오래 갈까 하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복지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구나. 특별히 큰돈 쓴 일도 없는데 매달 관리비, 전기요금, 약값이 빠져나가고 나면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보면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시죠. 들어오는 건 연금뿐인데 나가는 건 계속 늘어나니 이러다 10년 뒤엔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67세 김명숙 어르신을 뵀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퇴직금 5천만 원이 있었는데 2년 만에 3천만 원대로 줄었어요. 통장 볼 때마다 잠이 안 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냥 두면 모아둔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라집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떤 분들은 훨씬 여유롭게 지내신다는 거예요. 바로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경매 같은 고위험 투자를 시도하시지만 잘못하다가 평생 모은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고수익이라는 말에 혹해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잃은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특히 요즘은 시니어를 노리는 금융사기도 많아졌습니다. 정부 지원 상품이다, 안전한, 고수익이다 같은 말에 속아 피해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투자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세대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험한 상품에 손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은행 예금을 활용해서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노후 재무 설계의 핵심은 돈을 얼마나 불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들어오느냐입니다. 젊을 때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은퇴 후에도 마치 두 번째 월급처럼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행 가실 때 꼭 들고 가셔야 할 체크리스트도 드릴 거예요. 단 5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라 하신 분들 중엔 매달 통장에 이자가 들어오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하시며 웃음 지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작은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런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노후에 가장 불안한 게 뭘까요?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은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퇴직금이나 적금, 예금 등 어느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진짜 문제는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매달 25일만 되면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왔죠. 그 돈으로 공과금 보험료 식비를 처리하면서도 다음 달에도 들어오니까 괜찮아 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장에 1억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68세 최명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제 통장에 9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매일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목돈이 있어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결국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식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시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나이에 그런 고위험 투자는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은행에서 30년 동안 수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이제 나도 한번 해보자 하며 주식이나 펀드에 큰 돈을 넣었다가 반토막 나서 후회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시니어분들을 노리는 투자 사기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시니어 전용 고수익, 상품, 정부 보증 같은 달콤한 말로 접근하지만 알고 보면 위험하거나 불법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 금융사기 피해의 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돈을 불리는 방법보다 돈을 지키는 방법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키는 과정에서 매달 안정적인 수입, 즉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 예금입니다. 아니, 예금이요? 그건 이자가 너무 적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잠시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그냥 아무 예금이 아닙니다.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바로 월 지급식 예금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예금이라 하면 1년, 2년, 만기로 넣고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4천만 원을 2년 만기로 넣으면 2년 뒤에 4,300만 원 정도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은 이자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관리비, 전기세, 약값은 어디서 나가나요? 결국 다른 통장에서 계속 꺼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돈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월 지급식 예금은 다릅니다. 똑같이 4천만 원을 넣어도 이자가 매달 나눠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세전 기준 약 12만 원 정도가 통장에 찍히는 거예요. 마치 두 번째 월급처럼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72세 정순옥 어르신은 2년 전에 일반 예금에 5천만 원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만기까지 이자를 한 푼도 못 받으셨죠. 그 사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다른 통장에서 500만 원을 꺼내 쓰셨습니다. 나중에 월 지급식으로 바꾸고 나서 계산해보니 매달 15만 원씩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2년 동안 360만 원을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었던 셈이죠. 정순옥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방식의 차이입니다. 같은 돈, 같은 은행, 같은 이자율인데 단지 예금 형태를 바꿨을 뿐인데 인생의 여유가 달라집니다. 매달 이자가 통장에 들어오면 단순히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번 달 관리비는 이자로 내면 되겠네. 약값은 이자에서 나가니까 연금은 그대로 두면 되겠네. 이렇게 계획이 서는 거죠.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월 지급식 예금의 진짜 장점은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 세금이 빠져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보통 이자 소득세라고 해서 14% 정도를 떼갑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5만 원의 이자를 받으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건 약 12만 9천 원이에요. 한 달에 2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죠. 그런데 이게 1년이면 25만 원, 10년이면 250만 원이에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탈세가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조건은 단 하나, 원금 1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에 만난 73세 한영석 어르신은 5년 동안 예금 이자를 받으시면서 매번 세금을 떼이셨어요. 계산해보니 5년간 세금만 12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어르신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신청하셨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게 뭐예요? 하시더군요. 결국 그분은 120만 원을 그냥 세금으로 내신 셈이죠. 한영석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선생님, 120만 원이면 제 1년 약값이에요. 너무 아까워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권리입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국민은 노후 생활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만들어둔 제도인데 정작 당사자분들은 잘 모르세요. 은행에서도 바쁘다 보니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은행 가셔서 직원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제가 65세가 넘었는데요.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 가능한가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 직원이 바로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모든 은행 합산 기준으로 1억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6천만 원, B은행에 5천만 원이 있다면 합계가 1억 1천만 원이죠. 그럴 경우 1억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되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금하실 때는 전체 금액을 꼭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혹시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은행이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은행이 만약 부도가 나더라도 한 은행당 최대 1억 원까지는 국가에서 보장해 줍니다. 원래는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었지만 2024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이 있으시다면 한 은행에 전부 넣지 마시고 두 군데로 나누면 됩니다. A은행에 8천만 원, B은행에 7천만 원. 이렇게만 하셔도 전액이 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시죠? 단순히 예금에 넣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고 제도를 활용하면 훨씬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히 생활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예금은 만기 일시형보다 월 지급식으로 하세요. 둘째, 65세 이상이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꼭 신청하세요. 셋째, 1억 원이 넘는 돈은 두 은행 이상으로 나누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노후 자금 관리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이건 어려운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재무 전략입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들어볼까요? 67세 박인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퇴직금으로 4천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셨대요. 국민연금으로 매달 65만 원이 들어오는데 생활비로는 한 달에 9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매달 25만 원씩이 부족한 셈이죠. 선생님, 이렇게 가다간 퇴직금이 금방 바닥나지 않을까요?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아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 돈을 뺏어 쓰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돈으로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 보세요. 그 결과 박 어르신은 4천만 원을 월 지급식 예금에 넣으셨습니다. 시니어 전용 상품이었는데 금리가 연 4.2%였어요. 계산을 해보면 4천만 원의 4.2%는 연이자 168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세전 약 14만 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비과세 종합저축을 같이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럼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고 14만 원이 고스란히 통장에 찍히는 거죠. 박 어르신은 매달 25만 원이 부족했는데 이자 14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니 실제로는 11만 원만 모자라게 된 겁니다. 게다가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생활비가 거의 딱 맞게 조정됐어요. 3개월 후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난달 관리비 낼 때 이자로 냈어요. 제 돈 안 건드리고요.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 몰랐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월 지급식 예금의 힘이에요.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들어오는 이자만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하면 돈이 줄지 않고 오히려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이번엔 부부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74세 윤동식 어르신 부부는 총 1억 3천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요즘 투자하기도 무섭고 그냥 통장에 넣어 두자니 이자가 너무 적어요라며 저를 찾아오셨죠. 제가 권해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어르신 1억 3천만 원을 한 은행에 넣지 마시고 두 군데로 나누세요. A은행에 7천만 원, B은행에 6천만 원. 이렇게 하면 전액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지급식 예금으로 바꾸고 비과세 신청도 같이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나니 매달 약 23만 원의 이자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윤 어르신 부부는 그 돈으로 부부가 함께 문화센터에 다니셨어요. 남편분은 서예를 배우시고 부인께서는 요가 수업을 들으셨죠. 선생님, 우리 부부가 70 넘어서 이렇게 여유롭게 살 줄 몰랐어요. 이자 덕분에 취미생활도 하고 손주 용돈도 줄 수 있네요.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시던 두 분의 얼굴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금의 형태만 바꾸고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목돈을 잃지 않으면서도 생활의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생긴다는 건 단순히 수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달 생활비는 해결됐다는 안정감,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자존감.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행복 아닐까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실제로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전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실제로 은행에 가셨을 때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천천히 하나씩 해보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적금 만기된 돈.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예금까지 전부 합쳐서 확인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대충 5천만 원쯤 될 거야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통장 들춰보면 3,800만 원이거나 6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히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 보세요. 요즘 은행마다 시니어 전용 상품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60세 이상 우대 예금, 실버 맞춤형 월 지급식 예금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녀분이나 손주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세요. 한 번만 배워두면 다음부터는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72세 정혜순 어르신도 나는 스마트폰 못 써 하시던 분이었는데 딸에게 한 번 배우신 뒤로는 스스로 앱에서 금리 비교까지 하세요. 이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은행 안 가도 되니까 좋아요. 하시더군요. 이제 상품을 비교해 볼 차례입니다. 은행마다 금리나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60세 이상부터 우대가 되고 어떤 곳은 65세 이상부터 가능해요. 금리도 4%인 곳이 있는가 하면 4.5%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최대 연 4.5%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기본금리 3.8%의 우대 조건을 충족해야 나머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이체 시 더루스 0.3%, 모바일 가입 시 더루스 0.2%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꼭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리가 얼마인가요? 우대 조건은 뭔가요? 이 두 가지만 물으면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요즘은 모바일로 가입하면 금리를 더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구에서 하면 연 4%, 모바일로 하면 4.3%. 처음엔 0.3%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천만 원 기준으로 보면 1년이면 15만 원 차이입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10,000 원 이상이에요.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면 자녀에게 부탁해서 가입만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엔 통장에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 꼭 확인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월 지급식 가능한가요? 모든 예금이 월 지급식은 아닙니다. 혹시 해당 상품이 월 단위 이자 지급이 안 된다면 다른 상품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을 꼭 함께 하세요. 저 65세 넘었는데요. 비과세 신청할게요.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직원들이 바쁘다 보면 일부러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직접 말씀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금자 보호 한도도 꼭 기억하세요. 한 은행당 1억 원까지만 보호되니까 그 이상 있으신 분들은 꼭 나누세요.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이면 A은행에 8천만 원, B은행에 7천만 원. 이렇게 두 곳에 나누면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미 기본은 다 배우신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실제로 옮겨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주의할 점과 자주 하는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을 모르고 하시면 괜히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상품을 찾아서 가입까지 잘 하시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건 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절대 중도 해지하지 말 것입니다. 예금은 약속한 기간을 채워야 이자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해지하면 약속된 금리의 절반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연 4%짜리 예금을 1년 만기로 했는데 6개월 만에 중도 해지하면 실제로 받는 금리는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금에 넣을 돈은 당장 쓸 일이 없는 돈으로 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병원비나 자녀 결혼 비용 같은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5천만 원 있으시면 4천만 원은 월 지급식 예금으로 1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보통 예금에 두세요. 이러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안정적으로 굴러가니까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고금리라는 말에 속지 말 것입니다. 요즘 시중은행 금리가 연 4%대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문자로 연 10% 확정, 정부 보증 상품 같은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건 100% 사기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공식 등록되지 않은 곳이라면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은행보다 안전합니다. 국가 지원 상품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믿지 마세요. 저는 은행 근무할 때도 이런 피해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르신들 중엔 평생 모은 퇴직금을 이런 데 맡겼다가
한 푼도 못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혹시라도 그래도 혹시 진짜일지도 모르잖아 싶으시다면 꼭 확인하세요. 인터넷에서 금융감독원 통합금융정보 포털 FIN을 검색하시면 정식 금융기관 목록이 나옵니다. 그곳에 이름이 없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 이해 안 되는 건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은행 직원이 설명을 해줄 때 혹시라도 용어가 어렵거나 잘 이해가 안 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다시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은 서류를 받아서 집에 가져오신 뒤 자녀나 손주에게 보여주셔도 좋아요.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이런 분들을 자주 배웠습니다. 직원이 말이 너무 빨라서 잘 못 알아들었는데 괜히 민망해서 그냥 네 하고 왔어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게 그런 뜻인 줄 몰랐어요 하며 후회하시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대부분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줍니다. 여러 번 물어보셔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손해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중도 해지하지 말 것. 둘째, 고금리 유혹에 속지 말 것. 셋째, 모르면 반드시 물어볼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은행을 한 곳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소 2곳 이상을 이용하세요. 예를 들어 한 은행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기거나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 2군데 정도로 나누어 관리하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훨씬 안전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예금 외에 함께 활용하면 더 든든해지는 노후 재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금의 효과를 2~3배로 키워주는 방법이에요. 이제 예금만으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법을 배우셨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여러분의 노후 생활이 훨씬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예금이자에 연금 수입을 더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과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여기에 월 지급식 예금의 이자까지 합치면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노후 현금 흐름 4단계 구조라고 부릅니다. 한번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70세 이순자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으로 매달 65만 원, 기초연금으로 35만 원을 받으십니다. 여기에 월 지급식 예금이자가 15만 원씩 들어오니까 매달 115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 겁니다.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라면 이제 더 이상 통장을 깎아 쓰지 않아도 되죠. 이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돈이 들어오는 날이 기다려져요. 젊을 때처럼 월급날이 생긴 기분이에요. 사실 이건 단순한 숫자 계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금액은 마음의 안정과 자존감을 함께 가져다 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세요. 이젠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게 바로 진짜 경제적 독립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국민연금도 없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경우에는 기초연금과 예금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기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최대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예금 이자로 월 10만 20만 원을 더하면 한 달 60만 원의 안정적 현금 흐름이 생기는 셈입니다. 거기에 복지관 도시락 지원, 교통비 할인, 공공요금 감면 같은 제도까지 더하면 실제 체감 생활비는 훨씬 줄어듭니다. 저는 상담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돈을 크게 불리려 하지 마세요. 그건 젊은 사람들 방식이에요. 우리 세대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입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재무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되찾는 일입니다. 젊을 땐 월급날마다 계획을 세웠죠. 이번 달 공과금 내고 식비 쓰고 남는 돈은 저축해야지. 그 리듬이 사라지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매일 통장을 들여다보며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월지급식 예금과 연금이 결합되면 그 리듬이 다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국민연금 70만 원 더라스 예금이자 15만 원 더라스 기초연금 30만 원이라면 매달 115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오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월급이자 마음의 안정장치입니다. 이 돈으로 관리비, 전기세, 약값을 해결하고도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리스크가 거의 없는 안전한 구조라는 겁니다. 주식, 펀드처럼 시장이 오르내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노후의 현금 흐름을 가장 현실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혹시 배우자분과 함께 자산을 관리하고 계시다면 두 분 각각 예금 계좌를 활용하세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한 사람당 1억 원 한도이기 때문에 부부라면 두 계좌를 활용하면 2억 원까지 세금 없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합법적이면서도 확실한 절세 방법이에요. 이제 점점 감이 오시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두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일정하니까 통장을 열 때마다 이번 달도 잘 들어왔네 하는 든든함이 생깁니다. 그 안정감이야말로 노후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자산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메모해 두셨다면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자, 이제는 실천 단계입니다. 좋은 이야기네 하고 넘기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움직이셔야 해요. 제가 드리는 단계별 방법을 따라가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내 통장을 점검하세요. 지금 쓰고 있는 은행 통장을 하나씩 꺼내보세요. 혹시 이자가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1년 만기 일시 지급식일 겁니다. 만기일이 언제인지, 금리가 몇 %인지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월 지급식 예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라고 은행에 꼭 물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질문이지만 인생의 흐름을 바꿔줍니다. 두 번째,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을 확인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이면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 가셔서 저 65세 넘었는데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 가능한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미 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기존 예금에도 비과세 전환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어떤 상품은 가능하고 어떤 상품은 새로 가입해야 하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제 금리를 꼭 비교하세요. 은행마다 금리가 그리 반전냐 다릅니다. 기본 금리는 비슷해 보여도 우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 A은행은 연금 이체 시 0.3% 추가, B은행은 모바일 가입 시 0.2% 추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실제 금리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은행 직원에게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리는 몇 %인가요? 하고 물으세요. 요즘은 인터넷에 예금 금리 비교 사이트도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해서 같이 확인하셔도 좋아요. 네 번째, 예금자 보호 한도를 지키세요. 한 은행당 1억 원까지 보호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억 원 이상 있으신 분들은 나눠서 예치하세요. A은행에 8천만 원, B은행에 7천만 원. 이렇게 두 곳에 나누면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계좌 모두 비과세로 신청하면 세금도 안 내고 이자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죠. 다섯 번째, 미루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다음 달에 해야지, 조금 더 알아보고 해야지 하시다가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그냥 보내세요.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이자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4% 금리에 넣으면 1년 이자가 200만 원입니다. 미루는 한 달은 약 16만 원을 그냥 잃는 셈이에요. 돈이 새는 게 아니라 기회를 잃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은행 방문 전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세요. 이건 제가 실제 상담할 때 드리는 메모입니다. 5가지를 꼭 써서 들고 가세요. 1. 월 지급식 예금인가? 2.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 가능한가? 3. 실제 금리는 몇 %인가? 4. 우대 조건은 무엇인가? 5.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켜지고 있는가? 이 5가지를 확인하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은행 직원도 이분은 잘 알고 오셨구나 하면서 꼼꼼히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도 금융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혼자서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꼭 그곳을 찾아가 보세요. 무료로 도와주는 상담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복지관에도 70대 상담사분이 계신데 본인도 은퇴 후 이 제도를 활용해 인생이 달라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는 나도 남들 도와주고 싶다며 봉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 아셨으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변화된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매달 이자가 들어올 때 생기는 마음의 변화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월 지급식 예금과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단순히 돈이 생겼다는 기쁨보다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천에 사시는 69세 김정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식당 일을 하며 모은 돈 6천만 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늘 걱정이셨대요. 이 나이에 투자라니 무섭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금리가 너무 낮고 그래서 상담을 통해 월 지급식 예금으로 바꾸셨습니다. 비과세 신청도 함께 하셨고요. 그 결과 매달 20만 원 가까운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 달 뒤 전화를 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상하게 요즘은 통장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돈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돈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흐름이 생기면 그 자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또 다른 분은 75세 조영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노후자금 1억 2천만 원을 그냥 일반 예금으로 두셨는데 금리가 너무 낮아 불만이셨대요. 제가 두 은행으로 나누고 월 지급식에 비과세까지 신청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니 매달 25만 원 정도의 이자가 생겼습니다. 조 어르신은 그 돈으로 매달 부부가 함께 영화 한 편 보고 손주 용돈도 주신대요. 예전엔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안심이 돼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 70세 이명희 어르신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은 1년 전까지만 해도 늘 돈이 모자라서 불안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월 지급식 예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더해지면서 매달 120만 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통장을 자주 열어봐요. 이자가 들어온 날엔 커피 한 잔 사 마시며 제 자신을 칭찬해요. 이렇게 실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건 심리적 여유이고 내가 여전히 스스로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자존감의 증거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가장 두려운 건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에요. 하지만 매달 이자가 꾸준히 들어오면 그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번 달도 들어왔네, 다음 달에도 들어올 거야. 이 확신이 생기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생기면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복지관에서 무료 강좌에 등록하거나 친구들과 점심을 함께 하러 나가는 여유가 생기죠. 그동안 돈 아까워서 미뤄뒀던 일들, 예를 들어 요가나 수묵화 강좌 같은 것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을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건 돈이 꾸준히 움직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구조가 한번 세워지면 노후의 불안은 훨씬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마음의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에요.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실제로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복잡한 금융 지식이 아니라 단 3가지 원칙으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첫째, 예금은 월 지급식으로 하세요. 이건 단순히 이자를 나눠받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월급을 만드는 일입니다. 만기형 예금은 이자가 한꺼번에 들어오지만 그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결국 원금을 건드리게 됩니다. 반면 월 지급식 예금은 매달 이자가 들어오니 통장의 흐름이 살아있고 마음도 훨씬 안정됩니다. 통장에 매달 찍히는 그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되찾는 장치예요. 둘째,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비과세 종합저축을 신청하세요. 이건 권리가 아니라 혜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이자를 그대로 받는 건 나라에서 어르신들의 노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한 제도예요. 그런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이 먼저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꼭 직접 말씀하세요.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 가능할까요? 이 한마디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1억 원 넘는 돈은 반드시 나누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한 은행당 1억 원까지라는 거 기억하시죠? 두 은행 이상으로 나누면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은행에 8천만 원, B은행에 7천만 원. 이렇게 분산해두면 혹시 모를 위험에도 완전히 대비됩니다. 게다가 부부가 각각 가입하면 비과세 한도도 2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한층 안정적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더해지면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가 만들어지죠. 이건 단순한 재무관리의 결과가 아니라 평생의 안심을 얻는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매달 통장에 이자가 찍힐 때마다 이번 달도 잘 들어왔네 하며 미소 지을 겁니다. 관리비, 전기세, 약값이 나가도 마음이 덜 불안합니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당당함이 생깁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70대 김상희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통장을 보는 게 즐거워요. 나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서. 그 한마디가 이 영상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예금 확인하기. 둘째, 비과세 신청하기. 셋째, 월 지급식 상품으로 바꾸기.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자녀에게 부탁하세요. 얘야, 엄마, 아빠, 은행 예금 좀 같이 확인해 줄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녀분들도 부모님이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신다면 분명 든든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나눠주세요. 이건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동네 복지관 친구분들, 교회나 경로당에서 만나는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예금 월 지급식으로 바꾸면 매달 이자가 들어온대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불안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노후의 행복은 거창한 부자가 되는데 있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하루,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여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신 방법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금융상식과 노후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마음이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